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10만 마리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균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평소에 나하 우리 몸의 피부세포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 쉽게 말하자면은 악어새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피부 면역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1차 면역이라고 그래요. 피부에 기생하는 곰팡이균을 우리가 적으로 인식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만들어져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외부에 노출되고 외부 세균에 의해서 노출되고 또 상처를 입음으로써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 상처를 입지를 않죠. 그래서 1차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1차 면역이라면은 군인을 얘기하고 2차 면역이라면은 경찰을 얘기하는데 1차 면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군인 대신에 경찰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감기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죠.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유행성 감기가 있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득세를 하면 다른 바이러스는 못 오는 거죠. 예를 들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간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C형이나 A형은 못 오는 거죠. 그처럼 현재는 감기하면은 오미크론이 지금 대세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서 테스트하면 다 오미크론이죠. 독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죠. 감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오염된 것,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 평소에 그 조직의 조직세포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 예를 들어, 목을 많이 쓴다, 목이 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방광에 문제 있다, 그러면 소변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평소에 허리가 아팠다, 그런 사람들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게 되고,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두통을 시달리게 되고, 이 감기는 어떻다, 저 감기는 어떻다를 떠났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걸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여태까지 잠복해 있던 우리 몸에 내재되어서 잠복되어 있던 것들, 아직 억눌려서 일어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해체되면서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한 며칠 알아버리면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2년 정도는 버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과로가 쌓여서 그런 거죠, 결국에. 그래서 평소에 과로를 하지 마시라는 거, 그때그때 풀어주시라는 거. 면역하면은 일단 과로죠. 첫 번째 과로예요. 여기는 정신적, 육체적 다 포함되죠. 특히 정신적인 과로를 스트레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결국 면역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면역이라는 것은 자율신경의 조화를 얘기해요. 면역이 깨졌다. 균형이 깨졌다. 과로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율신경 조절이 흐트러진다. 근데 금방 회복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계속될 때, 자율신경 부조화가 계속될 때, 결국 이제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그걸 이제 우리 몸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응급사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걸 확 뒤집어서 원래대로 복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몸살 형태로 나와요. 요게. 과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과로로 하게 되면은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소모되게 되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조화롭게 다시 복구되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재원이 모자라게 되죠. 장시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은 특별히 영양 상태죠. 영양 상태일 때 당연히 미네랄, 비타민, 기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여기에 가장 영양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첫 번째 뭐냐면은 에너지죠. 탱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죠. 탱크가 기름이 없으면 고철이죠, 뭐. 여기 에너지원, 탄수화물이죠. 우리는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 에너지 대사, 소화 대사 시스템, 에너지 대사 시스템.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고 이걸 다시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밖으로 배출하죠. 기본적으로 소화 에너지 시스템. 이것은 결국 영양이죠, 영양. 특히 에너지 대사 시스템. 탄수화물 대사 시스템이죠. 탄수화물 흡수하고 탄수화물 태우는 시스템.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고장난 사람, 평소에 탄수화물 중독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저탄 식사법을 할 때 일시적으로 면역이 영양 상태, 이 에너지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톡 할 때, 디톡이나 이렇게 할 때 가끔 뭐가 나타나냐면은 대상포진이 나타난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려워서 개성대가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는 식생활을 계속해요. 이게 결국 뭐냐? 탄수화물 중독증인 거예요. 계속 악수에 악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극복하려면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끊을 때 충분한 저작 운동,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 돼요. 복합탄수화물 식품 먹을 때 우리가 단순당을 쉽게 먹고 취했다가 이 복합당을 통해서 단순당을 만들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칼로리 부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필요한 칼로리 부족.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작 운동을 잘 해주셔야 돼요. 탄수화물 드실 때, 공유 탄수화물 드실 때는 가능한 잡곡 형태로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밥 공기보다 개념보다는요, 하나의 반찬 개념으로 같이 잘 씹어 드시는 거예요. 서로 모이다 보면은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식사의 제한을 전부, 그런 식사법을 전부 제한하는 건 아니죠. 본인이 알아서 자제를 하는 거죠. 에너지 밀 식사법에 대한 우리 또는 저칼 저탄 식사법에 대해서 개념이 들어서면은 절대로 단순당 식품, 즉 백미 식품이나 밀가루 음식들을 우리가 먹다 보면 양심상 못 먹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 반찬 위주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먹고 싶어서 안 먹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탄수화물 대사 시스템, 즉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소화 시스템을 회복시켜 놔야 돼요.
소화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면 자다민 건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일 이식 물 관리, 간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최대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한 것. 그리고 소화기관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 자꾸만 단순당 식품을 먹게 되면은 소화기관의 근육들이 약해져요. 어느 분이 도라지청을 가져오셨어요. 순수 이렇게 산 도라지를 그냥 달인 거예요. 설탕이 없이 그냥 그걸 푹 계속 달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먹었네요. 진하게 우린 것을. 약간 단맛이 달아졌으니까, 달였으니까 이 당들이, 그리고 복합당들이 계속 달이는 과정에서 복합당들이 단순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쉽게 소화가 될 수 있게 되죠. 물론 복합당이 여러 가지 당이 있고 순수한 여러 당들이 들어있지만은, 근데 그걸 제가 빈속에 마셨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갑자기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장이 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메스꺼워지고 뭔지 모르게 구토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잽싸게 소금 빨아먹었죠. 이처럼 단순당 식품을 평소에 이렇게 섭취하다 보면은요, 자꾸만 소화기관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화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당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간식할 때도 당화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복에 사탕 하나를 먹었을 때, 빨아먹었을 때 위장이 20분 동안 당화된다고. 즉 위장이 20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사탕을 떠나서 생꿀을 한 2숟가락 먹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아까 저처럼 구토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속이 다릴 수도 있고, 메스꺼면서 다리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자다민 건강법은 결국에는 소화력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시스템. 이걸 꾸준히 소식을 하면서 이 복합당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 준단 말입니다. 이때 이걸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옵니다. 모든 건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와 그 다음에 항상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은 반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비싸게 몇백만 원어치 그걸 사 먹을 필요가, 그런 판매되는 이 당질 영양소 제품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버섯에서부터 우리 반찬에 올라오는 것도 봐요. 도라지에서부터 수많은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것들을 잘 씹어 드시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당질식품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단순당도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우리 건강, 건강이라는 건 곧 면역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체를 다시 훈련시켜야 돼요. 건강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한 사람의 건강이 뭐냐? 소화력이다. 육체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음식이 소화되죠. 즉 발효, 영양 소화된단 말입니다. 이게 육체를 만들죠. 집을 관리해요. 특히 단독주택 같으면은. 이 단독주택을 살아보면, 저 시골에서 살 때요, 매년 집수리를 해요.
매년 지붕을 다시 이렇게 선보고 툇마루를 할지 이런 것들 구석구석 다 손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썩어 들어가요.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영양소를, 구성물질을 채워내야 돼요, 다시. 그래서 1년이면은요, 1년만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되죠. 3년을 안 살면 완전히 폐허돼요, 완전히. 3년을 집을 비우면은요. 3년을 비우면은요, 동물의 천국이 돼요. 거기는. 쥐새끼도 있을 것이고요, 뱀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거기에. 집이 폐허가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몸이 관리 안 하면은요, 폐허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관리돼야 돼요. 늘 소화와 에너지, 여기 보면 음식의 종류, 음식의 양. 그래서 근본적으로 육체의 건강은, 정신적을 뺀다면은 육체의 건강은 결국 음식을 어떻게 소화시켰느냐. 그 사람의 소화기관이, 한 사람의 소화기관의 능력이 그 사람의 건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을 떠날 때까지 내가 집관리를 해야 되듯이 내가 내 몸을 떠날 때까지 내 몸이 관리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에요. 사는 동안 잘 관리해야 되죠. 뭘 먹고 사느냐, 뭘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 얼마든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흔히 자단인 건강법을 얘기하면은, 그러면 뭘 먹고 살아라는 얘기냐? 얼마든지 맛있는 거, 남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제죠. 근데 자단민 건강법을 모르면은 자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노예가 되죠. 자단민 건강법을 우리가 전파하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 고객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라는 뜻이 아니라 너 이거는 자제해야 돼. 너 이건 자제해야 돼. 이것들이 지금까지 네 병을 만들었어. 이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네가 이 생활을 바꾸지 못하면은 네 병은 고쳐지지 않아.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고쳐. 나는 옆에서 도와줄 뿐이야. 식품은 도와줄 뿐이야. 그리고 주는 네 식습관이야. 우리가 이걸 계속 주입시켜 가는 게, 알려가는 게 자단민 건강법인 거예요. 자단민 건강법이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건지. 그리고 어떤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먹으라 이거죠. 그렇다고 에라 오늘은 그냥 퍼지자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4개 같이 먹는다든지 짜장면을 2그릇 먹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요건 뭐냐면 자제력을 잃은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면역 보세요. 면역은 항산화력을 얘기해요. 면역은 온도 시스템, 체온 시스템, 소화 시스템, 우리가 했잖아요. 소화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그 다음에 체온 시스템, 체온 유지. 면역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체온 유지를 얘기해요. 항산화력을 얘기하고. 면역세포 활성화죠. 기본적으로 면역세포는 당을 필요로 해요.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미네랄, 비타민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당을 얘기하는데 이 당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당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항산화력.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항염. 염증을 없앤다는 거예요. 염증을 억제한다는 거죠. 항염, 항산화, 항노화, 염증, 노화, 산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흔히 말한 항암이죠. 말이 항암이지 항질병이란 뜻입니다. 항암식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건강식품이 있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건강식품. 그게 항노화식품이고 그게 항염식품이고 그게 항산화력이고 항산화식품이고요. 이것들이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해 주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고요. 항산화력.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이게 뭐냐면은 이것에 해당되는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상업으로 쓰인 거예요. 상업용으로. 그게 뭐냐면은 건강보조식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은 전부 다 항산화식품이고 항염식품이고 항노화식품이고 항암식품이고 항질병식품인 거예요. 건보식이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건보식이 밥풀떼기 말라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성분들을 식물에 추출해서 고농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면역식품이란 게 뭐냐? 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면역식품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면역식품, 이것이 면역식품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대부분 항산화식품 중에 어떤 식품 중에 양리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것은 열을 발생시키고 특히 항산역을 하면서 체온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식품은 항산화력이 있으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식품들이 있고 체온을 올려주는 식품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허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외에 플러스 알파 영양소 이게 전부 허브예요. 허브. 허브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죠. 식물이 갖고 있는 기본 뭐지 단탄지 이거 외에 식물이 갖고 있는 다른 양리작용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요 플러스 알파 성분 요것을 우리는 허브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 허브 성질은 전부 다 복합당 식품에 들어있어요. 즉 반찬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찬이나 열매 껍질. 그러면 이 허브, 요게 뭐냐? 알파. 열매 껍질이나 반찬 속에 들어있는 뿌리류나 잎 속에 들어있는 요게 뭐냐? 폴리페놀 성분인 거예요. 이 폴리페놀, 식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식물 갖고 있는 영양소들, 식물 내재 영양소들을 크게 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은 일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폴리페놀 성분이에요. 통틀어서
폴리페놀 성분이라고 하면 돼요. 이 폴리페놀 성분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이나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풍부하게 있는 것들, 이것이 뭐냐면은 면역식품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해죽순찬인 겁니다. 폴리페놀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자체 항염, 항노화, 항산화, 요거는 항부패, 항부식, 소금이 쇠를 녹슬게 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소금은 쇠를 녹슬게 하지 않아요. 소금물에 닿은 쇠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니까 산화가 급격히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소금물 속에 담궈버리면, 바닷물 속에 담궈버리면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로 쪄려버리면 우리 몸이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소금물 자체가 안 썩죠. 항부식, 항부패. 그래서 항산화력이 뛰어난 식품일수록, 즉 항염작용이 뛰어난 식품일수록, 폴리페놀 성분이 많은 것일수록 자체적으로 상하지가 않아요. 자, 면역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다민 제품 중에 면역식품이 뭐가 있을까를 보죠.